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육을 혐오했거든요. 인문학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고등교육이 가치로운가? 여성교사, 교사다움의 차별에 저항하다. 안녕하세요, 단발머리 남교사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책 언박싱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독서 생활 하고 계시나요? 최근에 어떤 책을 사셨나요, 여러분들은? 그럼 한번 언박싱 해볼까요? 고고고! 이번에도 대부분이 중고서적이에요. 이번에는 알라딘 직배송 중고서적도 있고 다른 개인 판매자가 책을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판매자들에게는 배송비를 지불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알라딘 직배송이나 아니면 광활한 우주서점보다 훨씬 싸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책을 많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책을 구매하고 싶다, 근데 돈이 없다, 그러면 중고서점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번 까볼게요. 과연 어떤 책이 저에게 도착했을지. 그리고 여러분, 이번 언박싱이 한국에서 하는 마지막 언박싱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독일로 대학원을 진학을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한국 책을 얼마나 많이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한국 책을 시키는 데는 관세가 많이 붙어가지고 구매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책은 제가 조금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책 많이 읽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즘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 뭐예요? 댓글에 어떤 책을 요즘에 읽었고 그리고 어떤 책을 재미있게 읽었는지 적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많죠? 이거 한 20권은 될 거예요. 매번 이렇게 책을 많이 사는데 책을 읽을 시간이 없나? 책을 읽을 시간은 많은데 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읽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으면 무조건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으면 저는 책을 읽은 것 같은 기분이 안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라딘 박스가 아닌 게 일반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중고 서적이에요. 됐다. 이렇게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짜잔! 정말 많은 책이 저에게 왔습니다. 이번에도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딱 보면서 이 책에 대한 인상이나 이 책을 왜 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피터 버그의 지식, 그 탄생과 유통에 대한 모든 지식. 저는 꿈이 지식을 다루는 사람, 연구자가 되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교원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직업들이 다 지식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식을 다루는데 그 지식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지식이 왜 태어났는지, 왜 사람들은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네,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보면은 목차가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목차를 말씀드릴게요. 지식이 탄생하다, 지식인들이 출현하다, 지식이 제도화되다, 지식의 공화국이 탄생하다, 지식을 분류하기 시작하다, 지식을 통제하다, 지식을 판매하다, 지식을 소비하다, 지식의 위기에서 탈출하다. 근데 지식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이 책 읽어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책은 다문화 사회와 리터러시의 이해. 이 책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저희 대학의 장은영 교수님의 참여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은영 교수님께 처음으로 리터러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리터러시는 그냥 단순히 문해력에 불과했어요. 그냥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과 넘어서 글자뿐만 아니라 세상 읽기도 리터러시에 포함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런 것까지 리터러시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걸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 사회에서 비판적인 리터러시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정말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가짜뉴스, 과대 광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떠한 리터러시 능력을 갖춰야 할까? 그리고
비판적 리터러시란 무슨 능력일까? 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책, 세계 교육 개혁, 민영화 우선인가, 공적 투자 강화인가. 네, 저는 교육 개혁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육을 혐오했거든요. 아, 교육 진짜 싫다. 아, 선생님들은 왜 저런 걸 시키는 거야? 내가 왜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야? 내가 학교 왜 가야 되는 거야? 이러한 비판적인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좋은 생각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못났기 때문에 학교를 적응 못하는 거구나. 교육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육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 개혁이 필요하고, 이때 세계는 어떻게 교육 개혁을 실천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교육 개혁의 움직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책은 모리모토 알리의 반지성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성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저거는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얼굴이 찌푸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컨대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의 유력 후보인 한 야당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문학을 왜 배워야 하는지, 인문학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라는 식으로 이러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반지성주의를 잘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사람은 인문학의 필요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걸까요? 왜 인문학의 필요를 공감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스티븐 제이 굴드의 인간에 대한 오해입니다. 교육이란 인간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과정 중에 외부의 투입이 있는 것을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저는 교육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해야 되고 사회를 이해해야지만 정말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생물학자가 인간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좀 더 의미로운 교육을 제가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엄태동의 거장들의 만남과 헤어짐, 학문과 예술의 교육적 진보라는 책입니다. 네, 엄태동은 제가 지난번에 초등교육의 재개념화라는 책에서 다뤘어요. 그 책의 작가인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태동이라는 작가의 또 다른 책을 읽어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학자들로 구성된 책이에요. 예컨대 프로이트와 융, 심리학자, 마티스와 피카소, 이거는 미술, 그리고 아인슈타인과 보어와 하이젠베르크, 과학자죠. 소크라테스, 철학자. 이렇게 다양한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고 그들의 관점에서 교육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나 많은 책이 남아있는데 이 책들을 모두 제가 다 소개해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개만 뽑아서 이 책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교육책이 아닌 책 중에 책 만드는 일입니다. 네, 저는 언젠가 제가 제 이름으로 된 책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 일, 그리고 책의 공간, 출판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이 있는데 과연 책을 어떻게 만드는가, 편집자들은 책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유통시키는가,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는 흥미로운데 민음사에서 이렇게 짧게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봄직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책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김수영 전집, 보르헤레스 전집, 밀라쿤데라 전집, 정말 유명한 전집들이잖아요. 이러한 전집들을 편집한 편집자들의 경험이 녹아있는 책입니다. 대학이 말해주지 않는 그들만의 진실. 제가 고등교육, 대학교육에 대해서 정말 회의감을 느낄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대학에 다니고 있다면 대학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거기에서 대학만이 줄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살아가는데 학생으로서 1억이 든다고 해요. 생활비까지. 근데 그것을 감당할 만큼 고등교육이 가치로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고등교육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책들을 읽고 있는데 이 책 역시도 그거에 대한 한 가지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책은 교사전쟁입니다. 네, 이름부터 어마무시하죠? 이 책은 제목만큼이나 그 목차가 더 어마무시하고 훨씬 더 흥미로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여성교사, 교사다움의 차별에 저항하다. 흑인 지도자들, 흑인 교사의 길을 논하다. 노동자 교사, 교사 노동조합의 길을 놓다. 진보적 교사, 이념 정쟁에 내몰리다. 교원 노조, 갈 길을 놓고 좌충우돌하다. 위기에 처한 국가, 교사 전쟁의 지형을 바꾸다. 네, 제가 흥미로워 보이는 목차들만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교사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사에 대한 다양한 교사관도 있어요. 그리고 교사를 인종에 따라도 나눌 수 있죠. 그리고 교사를 성적 지향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교사를 성별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사라는 존재는 다양한 층을 이루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정체성들, 그 다양한 층들에 따라서 그들이 더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른데 과연 이 책에서는 그 다양한 결들을 교사들이 어떻게 반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에 대한 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제목부터 너무 재밌어 보이고 제일 기대가 되는 책이었어요. 네, 이렇게 제가 산 책들과 그리고 이 책들을 왜 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혹시 읽고 싶은 책 있으셨나요? 만약에 있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함께 읽으면 정말 재밌거든요, 책은. 네, 함께 읽으면 진짜 우리가 혼자 읽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롭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발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같이 읽어요.